관계 재설계 명함 없이 인간관계를 다시 만드는 법. 1. 은퇴 후 진짜 고통. 관계의 공백. 은퇴하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상사도 쫓기는 마감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 전화를 거는 사람도 함께 밥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더군요. 실제 은퇴자의 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우리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관계망을 잃게 됩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점심을 함께 먹던 팀원, 무심코 매일 인사하던 경비 아저씨까지 그 모든 사소한 관계가 명함과 함께 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겉보기에 자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관계가 끊기면 삶의 의미도 점차 흐릿해집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가 직장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퇴사 후 단절감을 더 깊고 고통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일과 사람이 함께 사라지는 순간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헷갈리는 고립이 시작됩니다. 2. 일본 고령자들이 알려준 고립의 경고.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은퇴 이후 삶의 문제도 먼저 겪었고 많은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통계는 바로 고독사입니다. 2023년 기준 일본에서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는 연간 4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남성입니다. 더 이상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납니다. 도쿄도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독사 방지팀을 운영하고 매일 공공주택의 수도 사용량을 체크해 며칠간 변화가 없는 가구에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겁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일주일 동안 단 한 사람과도 말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고립의 공포는 단지 외로움이라는 감정만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수면장애, 심혈관계 질환, 인지기능 저하 등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더 심각한 건 고립된 사람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단절은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문제가 표면화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관계가 왜 은퇴와 함께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 단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립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 무기력, 건강 악화,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공백은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리스크가 현실이 되었던 일본 고령자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왜 지금 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3. 왜 인간관계는 퇴사 후 무너질까? 사람들은 흔히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져서 친구도 자주 만나고 취미도 즐기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대부분이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반복적인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회의, 점심 식사, 프로젝트 협업 등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마주할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순간 이런 접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동안의 관계들이 일이라는 목적 중심의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일이 끝나면 관계도 끝나는 구조였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회사원, 부장님, 팀장님으로 정의해왔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집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자존감과 사회적 자신감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사람을 점점 고립시킵니다. 괜히 연락하면 민폐 아닐까? 예전처럼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을 채우고 결국 우리는 점점 더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인간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이제 본격적인 해결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 관계 재설계가 필요한 3가지 이유. 은퇴 후 인간관계를 다시 짜야 하는 이유. 그건 단순한 외로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3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째,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만 불안을 줄이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삶의 무게는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은퇴 후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의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절된 정서적 교류 때문입니다. 따뜻한 한마디, 가벼운 인사 한마디가 생각보다 강력한 정서적 백신이 됩니다. 둘째, 신체 건강 유지와 직결됩니다. 관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높고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많습니다.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에서는 좋은 인간관계가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단언합니다. 걷기 모임, 주말 동호회, 작은 모임 하나만 있어도 외출 빈도와 신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셋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퇴사 후 가장 흔한 말이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된다면 그 자체로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관계 속에서 치유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관계를 퇴사 후 인생 2막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관계를 다시 만드는 3단계 솔루션. 이제 실전입니다. 퇴사 후 무너진 관계망을 다시 세우는 3단계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지역 커뮤니티에 발을 들이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질수록 새로운 관계는 멀어집니다. 동네 도서관, 복지관, 마을 회관 같은 열린 공간부터 방문해보세요. 주민센터에서는 무료 강좌, 봉사활동, 운동 모임 등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쉬운 관계는 자주 마주치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2단계 취미 기반 인맥을 만든다. 은퇴 후 중요한 키워드는 공감 기반의 관계입니다. 일이라는 접점 없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오래갑니다. 사진, 등산, 수채화, 요리, 바둑, 유튜브 편집. 처음엔 혼자 시작하더라도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만 검색해도 주변에서 취미 모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관계 루틴 만들기. 관계 수첩 활용. 관계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관계 수첩입니다. 매주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록해보세요. 또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할 사람 목록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작은 루틴 하나로 인간관계는 단단한 인프라로 다시 태어납니다. 6. 말습관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진다. 나이 들수록 말수가 줄어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상처받은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관계를 회복하려면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감정 노동을 줄이는 말 습관입니다. 그랬구나는 마법의 말. 상대가 무언가를 털어놨을 때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조언이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감하고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 능력이 관계를 지탱하는 핵심이 됩니다. 이 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화. 당신은 왜 항상 그래요? 이런 말은 관계를 금방 무너뜨립니다. 대신 나는 이런 점이 좀 힘들었어 라고 말해보세요. 주어가 너에서 나로 바뀌는 순간 공격 대신 이해가 생깁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톤을 바꿔줍니다. 3. 정리된 말보다 따뜻한 어설픔. 꼭 멋진 말을 해야 좋은 대화는 아닙니다. 어설퍼도 진심이 담긴 말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잘 지내시죠? 가끔 생각났어요. 이런 한마디가 고립된 누군가에겐 하루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득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말을 연습할 때입니다. 7. 당신의 새로운 명함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지갑에 지금 명함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퇴사와 함께 직책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당신이 쌓아온 사람다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부터는 직장 속 나가 아니라 관계 속 나를 다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은퇴 후 인생 2막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새 명함. 당신이 새롭게 꺼낼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좋은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사람. 함께 걷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준비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고 어떤 공간에서도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수첩에 써보세요. 그리고 오늘 아주 짧은 안부 인사를 남겨보세요.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가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긴 내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